제가 요 앞전 케이스 분들도 보면 제가 강의 드릴 때 여기에 운동이고요, 짝이고요. 결국 맨 처음에 배우시고 오신 분은 거의 1년 6개월을 헤매시더라고요. 계속 간목이다, 을목이다. 나무가 왜 그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 목을 아까 음양으로 나눈다고 했죠. 그죠? 음양으로 나눠서 갑과 을로 나눌 수 있다고 했어요. 근데 옛날 책에 보면은 갑을 뭐라고 했냐면 거목이다, 사목이다라고 표현해 놨어요. 그리고 을을 생목이다라고 표현을 해 놨어요. 왜 이렇게 표현해 놨을까요? 자, 운동이라는 말을 제가 항상 없어도 붙이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자, 갑의 운동이란 말은, 즉 목이라는 게 우리가 봄이라고 했죠. 봄 중에서도 갑은 어떤 봄이겠다? 초봄이겠다. 을은 무르익은 봄이겠다라는 생각에 주안점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초봄에 이 세상 만물, 자연의 만물 운동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자, 눈을 감고, 자, 우리가 들판에 나갔습니다. 초봄이 되었습니다. 주무시지는 말고요. 초봄이 되었습니다. 자, 들판에 무엇이 펼쳐져 있습니까? 그렇죠. 싹이 솟아오르는 모습이 상상이 드십니까? 즉, 요 말은 뭐냐면 솟아오른다라는 거예요. 솟아오르는 모습을 보니까 자연현상에서 보니까 아름드리 큰 나무가 우뚝 솟아올랐다는 거예요. 그죠? 저 시골에 가시면 뭐 은행나무 500년 된 것도 있는데 보면 그게 엄청나게 솟아올라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목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사목이라는 말은 뭐예요? 즉 솟아오르려니까 뻣뻣하겠다 이놈이 야들야들하겠다. 뻣뻣하겠죠. 그래서 죽은 나무다 이렇게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자, 우리가 한번 갑자기 회식이 생겼어요. 소주를 마시러 갔습니다. 자, 표현을 한번 해볼까요? 선생님, 소주 한 잔을 첫 잔 들이키셨습니다. 무슨 맛으로 표현해 보시겠습니까? 아, 인생이 힘드셨군요. 선생님, 소주를 한 잔 들이키면 무슨 맛으로 생각되십니까? 왜 술을 한 잔 드실 때 그러잖아요. 어떤 분은 쓰다, 또 어떤 분은 야 쫙쫙 달라붙는다, 달다 그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탄다, 타. 여러 가지 표현 방법이 있겠죠. 그건 소주를 마셔본 사람들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이 봄의 운동성을 보고. 그런데 그걸 소주를 안 마셔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맛을 알 수가 없죠. 아, 이 책에서는 입에 쫙쫙 달라붙는다 하더라. 이 책에서 씹어 죽겠다 하더라. 이는 또 탄다 하더라. 책마다 틀린 말을 적어놓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 나름대로 느꼈던 바를 적어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초봄의 운동성이라는 것을 놓치고, 운동이란 말을 놓치고 갑이라 적어 놓았으니까 그냥 이게 우리가 인식할 때는 물질로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팔자에 갖다 붙여서 해석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부터 오류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을은 생목이라고 했잖아요. 자, 을의 운동성이 뭡니까? 맨 처음에는 이렇게 쭉 뻗어서 올라가다가 늦여름이 되면 어떻게 바뀌어요? 요 끝이 살짝 갈라지기 시작하죠. 이렇게 잎이. 그죠? 끝까지 안 오릅니다.
만춘이 되면 즉 이렇게 살아있는 것 같이 연약하게 보들보들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한 운동성을 설명해 놓은 것인데 옛 사람들은 운동성이라고 이렇게 설명해 놨는데 우리 후각들은 외워라 이러니까 갑은 목이요, 거목이요, 사목이요 이러면서 막 옛날에 그죠? 흔들면서 열심히 이제 외운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학문의 발전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발전이. 자, 연결해서 그럼 야, 목은 봄운동이라는 걸 알겠고 화라는 거는 자동방 무슨 운동? 여름 운동이라는 거예요. 자, 그럼 병이라는 놈은 이것도 양과 음으로 나눌 수가 있겠죠. 그죠? 병과 정이라는 글자로 우리가 표현을 해놨는데 이 병의 운동은 어떤 운동이겠느냐는 거예요. 초여름의 운동이죠. 자, 우리가 다시 또 서풍을 나갔습니다. 초여름에 햇살이 그저 따뜻하게 비치고 너릇너릇 잠이 잘 옵니다. 그런데 나무를 바라봅니다. 나무에는 무엇이 피어 있습니까? 꽃이 피죠. 즉 화운동이라는 것은 뭐냐면 목운동은 위로 솟구치는 운동이었다면 화는 발산하는 운동이라는 거예요. 발산. 즉 펼쳐지는 운동성이 강하니까 꽃잎이 어떻게 됩니까? 꽃잎이 두껍습니까? 얇습니까? 얇죠. 넓게 퍼지니까 얇아지는 거예요. 즉 이걸 갖다가 딱 그림으로 옮겨놓으면 가지 위에 자 이러면 뭐같이 생겼어요? 그림을 못 그려서 죄송합니다. 꽃같이 안 생겼어요. 꽃이 이래 생겼잖아요. 그죠? 이게 화운동이에요. 펼쳐지기 시작하려는 운동. 그러면 정은 어떤 운동이겠어요? 정이라는 운동은. 이게 여름이 무르익겠죠. 네. 그렇게 되면 꽃은 더 만개를 해요. 그죠? 그러니까 글자 자체도 어떻게 된 거냐면 이렇게 된 거예요. 정이라는 게. 완전히 꽃이 벌어질 대로 다 벌어진 거예요. 만개를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 초봄에는 쭉 이렇게 삐져 올라갈 즉 삐져 올라가는 운동성이 있었다가 그 다음 즉 늦은 봄에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이파리가 달리기 시작하겠죠. 그 다음에 여름의 운동에 가서는 이게 어떻게 돼요? 지역으로 계속 많이 이렇게 펼쳐지겠죠. 화운동. 그죠? 여기에 꽃이 이제 왜 병자로 적어놨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꽃봉오리라 지고. 그다음 정에는 이 운동이 어떻게 돼요? 더 이렇게 펼쳐지고. 왜 우리가 군대 갈 때 저 훈련소에서 여성분도 계셔가 군대를 안 가보셨을 건데 그 마이크 잡고 그러죠. 이병 장정 여러분. 장정할 때 정자죠. 그 말은 뭐 자기의 기운을 최대한 다 쓸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커진 상태와 맞먹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꽃이 굉장히 만개하기 시작해요. 요때 조금 싸가지 없는 애들은 표현은 좀 그렇습니다만 열매가 요 앞에 조그맣게 또 맺히기도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가을과 겨울 가기 전에 토운동이 존재한다고 했죠. 이 말의 즉슨 뭐냐면 계속 우리에게서 커나오면 어떻게 돼요? 자, 지구에는 대기권이라는 게 있겠죠. 대기권을 뚫고 나가겠죠. 그러면 생명은 연속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중재를 하는 기운이 존재를 하겠죠. 즉 그만 크라는 거예요. 이걸 또 우리가 보면 무성할 무자로 쓰죠. 이렇게 달면 제가 한자를 참 못 씁니다.
무성화해졌다는 말은 뭐냐면 이 정의 단계가 더 커졌다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 커지지 않는 상태. 즉, 요게 여기서 이제 정은 그래도 계속 더 커지려는 성질이 더 강해진 거예요. 그런데 무라는 것은 더 이상 안 커진다는 거예요. 그만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라는 것은 이게 어떻게 호흡을 해도 나가는 숨이 다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약간 밑으로. 즉, 무는 더 이상 안 커지게 여기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면 이런 기운이 작동을 하는 거고. 그리고 기라는 것은 요게 조금 더 밑으로 내려올랑 말랑. 즉, 요 단계가 뭐냐면 맛이 드는 단계예요. 맛. 자, 꽃이 맺은 다음, 꽃이 만개한 다음에 뭐가 날아들죠? 자연현상에서? 벌나비가 날아들죠. 그리고 암술과 수술을 수정을 해서 무엇이 생겨요? 열매가 생기죠. 즉, 그게 바로 여기에서 토운동에서 음양 교접이라고 해서 새로운 생산물이 잉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무성할무에는 약간 열매가 맺힌 것이고 그 열매가 즉 이게 지지로 내리면 미라는 작용하고 비슷한데요. 미라는 글자가 뭐냐면 나무목에다가 니 이제 고마 자라래 한 뜻하고 똑같거든요. 거기다가 입구자를 붙이면 맛이 돼요. 우리가 남자분들이 많으셔서 그런데 밥 해보셨습니까? 전기밥솥 이런 거 말고요. 원래 전기밥솥도 그런 기능은 있긴 한데 옛날 가마솥에 밥을 할 때 물 조절도 잘해야 되고 불 조절도 잘해야 되고 그죠? 불 조금만 세워도 어떻게 돼요? 새까맣게 타버리죠. 그런데 항상 쌀밥을 만들려면 그 과정 중에 뭐가 있냐면 뜸 들이는 작업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네. 이 뜸 들인다는 게 맛을 내는 거거든요. 맛. 요 작용이 있어야 열매가 맛이 들어요. 그게 바로 기가 하는 작용이에요. 이것을 옛사람들은 구름이다, 이것은 먹구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구름이 뭡니까? 하늘에 둥실 떠서 내려가지도 않고 올라가지도 않는 그 상태를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라는 것은 먹구름은 뭐예요? 비를 뿌리기 직전의 구름이죠. 땅으로 내려오기 직전의 구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금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금에도 두 가지 속성으로 우리가 분류를 할 수 있다고 했죠. 운동성으로. 그러면 금에는 이렇게 경과 신으로 표현을 해요. 자, 경은 이제 보니까 계절로 따지면 어떤 계절이겠다? 예.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해마다 바뀌는데 몇십 년을 보내신 것 같은데 답변들이. 자, 이게 초가을이죠. 그럼 신은 자동빵 뭐가 되겠다? 예. 자, 경에 가서 여기에 이제 열매가 딱 맺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맛이 든 열매가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금운동이 뭐냐면 가을의 운동인데 왜 금운동이라고 표현을 했냐면 자, 열매는 단단합니까? 무릅니까? 홍시 이러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땡감입니다. 단단해지죠. 단단해져. 그죠? 이렇게 굳고 단단하고 견강한 성질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금이 그러한 성질을 대표적으로 표현한다고 해서 금이라고 적어놨을 뿐이에요. 굳어지고 단단해지고 맺어지려는 결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떨어지려는 운동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자, 봄을 영어로 우리가 뭐로 표현을 하죠? 그죠? 가을을 우리가 영어를 뭐로 표현합니까? 예. 옥통 여지 마시고 포인트. 즉 떨어진다라는 거죠. 내려앉기 시작하는 운동성. 그죠? 자, 초가을에는 열매가 맺히기 시작하고 가을이 들었으니까 그죠? 그 다음에 늦가을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옛말에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추상살초라고. 아, 어렵다. 한자석어 안 쓰기로 하겠습니다. 기초반은. 그러니까 늦가을에는 서리가 내려요. 서리. 이 서리가 내리니까 어떤 작용이 일어나면 잎들이 메마르고 막 낙엽이 지죠. 낙엽. 또 한편으로는 이 열매가 떨어지기 시작을 해요. 즉 분리가 되는 거예요. 가을에 우리가 보통적으로 하는 게 인간 세속사에서 농사 지으신 분들은 아시는데 어떤 일을 합니까? 농사 다 짓고 나고 나면. 네 품앗이 했으니까 네 요만큼 가져가. 그죠? 요거는 내 거다. 즉 가을은 결실의 계절이지만 뭔가 분배, 배분, 나눈다라는 거잖아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리가 모자라서 제가 저쪽으로 좀 옮기겠습니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수운동으로 진행을 하겠죠. 자, 수에서도 초겨울이 있고 늦겨울이 있겠죠. 음양으로, 운동으로 구분 지어 본다면. 그걸 초겨울을 임이라 하고 늦겨울을 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자, 임이라는 게 뭐냐면, 자, 열매가 분리되었죠, 신에서. 가을에서. 네 것, 내 것을 갈랐죠. 여기까지 이해가시죠? 가른 다음에, 이게 실제로 나무에서 보면 어떤 현상이냐면, 이 열매가 땅바닥으로 떨어진 거예요. 즉, 땅바닥의 열매는 뭐가 있습니까? 씨앗이 있죠. 그래서 이것도 실제로는, 이거는 민간에서 쓰는 건데, 우리 아홉수 들어보셨습니까? 너 뭐 때문에 안 돼? 아홉수 때문에 안 돼. 그죠? 이게 실제로는 뭔가 유일하게 완전히 이 씨앗이 어떤 식으로 되냐면 열매가 맺었을 때 새들이 날아와서 먹어요. 그죠? 새들이 먹고서 날아갑니다. 그리고 나서 배설물을 떨어뜨려요. 그러면 다른 땅에서 이 나무가 번식을 해요. 그렇겠죠? 아니면 우리가 먹어서 가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땅에 떨어져도 그 자리에 바로 떨어지는 게 아니라 보통 나무들이 평평한 평지보다는 비탈 같은 데 산에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비탈길에 따라서 떼굴 왜? 굴러서 다른 곳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게 보면 일종의 우리가 보면 뭐 별종이니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또 뭔가 이게 뭐 임자를 보고서 끔끔하니까 도둑놈 신보니, 그죠? 뭐 이런 식으로 표현도 많이 해놨거든요. 그 말은 뭐냐면 이렇게 땅에 떨어져서 굴러서 어딘가 다른 곳에서 새로이 생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 이 말은 열매의 씨앗을 함축해놨다는 거죠. 초가을에는. 왜? 그래야지 다시 봄을 만나서 싹 틔울 거잖아요. 그래야지 생명이 연속될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개는 뭐냐면 이게 우리가 운동 방향성으로 보면 목, 화, 토, 금, 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목화는 우리가 크게 이분법으로 본다면 양운동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이고 금과 수는 우리가 음운동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 음운동 중에서도 여기
겨울로 갔다는 것은 음운동이 굉장히 강해졌겠죠. 네. 그러면 이 다음에 음운동이 강해졌으면 어떻게 씨앗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못 나오겠습니까? 다음에 어떻게 나오죠? 그렇죠. 주기성에서 나오긴 나오는데, 자, 왜 나오게 되냐면 음이 극에 닿게 되면 도리어 팽창을 해요. 그 말이 뭐냐면, 자, 물을 시험을 해보시면 PT병에다가 물을 가득 넣고 냉장고 냉동실에 넣어봅니다. 그러면 얘가 배가 불러져요. 그 말인 즉슨 뭡니까? 팽창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음이 더 닿으면 오히려 팽창을 해버린다. 또 내 머리를 좀 키워야지 하면서 또 냉동실 문 열고 머리 집어넣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이게 뭐냐면 다음을 위해서, 다음 생을 위해서 이 씨앗에 보면 주름이 있어요. 그래서 겨울에 그 다음 봄을 위해서 살짝 벌어지는 거예요. 겨울의 운동성에서. 그러면 이렇게 벌어진 운동에서 봄을 다시 만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열량이 가해지니까, 따뜻한 기운이 가해지니까 그 뭔가 벌어진 압력이 약한 틈을 향해서 찍고 나오는 운동이 다시 생겨지겠죠. 이렇게 해서 계절이 순환을 하더라는 거예요. 다시 봄, 여름, 가을, 겨울, 봄, 여름, 가을, 겨울로.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게 오늘 너무 많이 진도를 나갔는데 어쨌든 모든 것은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 그죠? 거기에서 제일 크게 나누는 대표적인 기본 단위의 운동이 음양 운동이고, 즉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역학이라고 그러죠. 역학. 여기 뭡니까? 바뀐다라는 의미잖아요. 바뀐다. 어떻게 바뀌느냐? 음양 운동으로 해서 바뀐다라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주기성 패턴들이 이게 주기가 있더라는 거예요. 주기가. 거기에서 음양 운동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면 기본적으로 음운동과 양운동으로 바꿔지고, 얘를 조금 더 단위를 세분해 보니까 5단계로 표현이 되는데, 그것이 목, 화, 토, 금, 수라는 5가지 운동으로 나타나지더라. 그리고 이 5가지 운동성을 다시 음양으로 쪼개어 보니까 10개가 나오는데, 그것이 갑을, 병정, 무기, 경신, 임계라는 10가지 운동성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오늘 한 건 요거예요. 야, 간단하다. 단 3분 만에 끝났습니다. 근데 2시간을 떠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제가 말씀드린 게 운동, 그리고 모든 생명은 살아있다는 것은 음양 운동을 한다. 즉 이것은 짝이고 짝에 의해서 생산, 운동, 살아있다는 것이 증명된다는 것. 이것만 가지시고 집에 가시면 다음 주에는 훨씬 더 진도가 잘 나가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으셨죠, 오늘? 네. 갑을병정 무기경신계는 뭐 기본 아시잖아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야는 운동이다, 주기가 있더라, 그죠? 주기성에 의해서 내 몸이 반응을 해서 행동을 하고, 행동이 습관을 낳고, 습관이 곧 라이프 사이클을 만들게 되더라는 거. 네. 그 정도만 이해를 하시고, 숙지를 하시고, 다음 주에 오시면, 이거 뭐 복습할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죠? 다음 주에는 이제 지지편. 오행에서 맞다. 그거 이제, 다음에는 지지를 나가는 게 아니라, 지지하고 오행의 상생 상극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